안녕하십니까, 코인깡패입니다. 11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46분입니다. 어저께 방송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녹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녹화가 되지 않아서 어저께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올려드리지 못한 점, 기다리신 분이 계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녹화 시작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일단 밤사이에 중요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목요일 날이 좀 중요하다. 예. 목요일 날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 발표,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것들이 중요한데, 뭐 FOMC 의사록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요거는 뭐 그냥 중립 의견,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얘기인데, 그 안에서 이제 힌트를 찾으면서 시장의 등락이 아주 조금은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어저께 있었던 일은 이제 엔비디아가 더 중요한 거였고,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그 실적 발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일단은 호재 뉴스 중에 하나가 그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이요. 예, 농업 부분을 제외한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 결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물가 인상, 금리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는 지표고요. 그리고 고용지표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지표고요. 둘 중에 이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 인상도 물가 인상이지만 물가 인상은 지금 오래전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고용이 안 좋아지면 물가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도 그 고용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은 중립이다,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일단 어저께 있었던 일부터 제가 순서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고용지표, 오늘 밤에 있을 고용지표, 물론 이거 있어요. 요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9월 고용지표예요. 예, 지난달에 그러니까 한 달 미뤄서 하는데, 지난달에 발표했어야 되는 9월 거를 지금 셧다운으로 못했기 때문에 요번 달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뭐 10월 고용지표를 발표를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헷갈릴 수 있어요. 10월 고용지표가 아니라 요번에 발표하는 건 9월 고용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할 가능성 할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 뭐 10월 고용지표를 발표 안 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기사에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얘기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오늘 밤이다, 예, 상승 요인이다, 요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들 하나씩 짚어 나가 보겠습니다. 10월 FOMC 의사록, 그러니까 10월 달에 FOMC 의사록을 어저께 발표한 거죠. 다수 관계자 12월 금리 인하에 부정적, 예,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얘기하는 뉘앙스도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저께 4시에, 새벽 4시에 발표된 거고요. 자, 내용을 보면, 자, 워싱턴에서 공개된 FOMC 회의록은 여러 정책 위반자들이 당시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전했다. 예, 19일날, 예, 어저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20일이죠. 오늘 새벽. 자, 해당 의사록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그들의 경제 전망 하에서 연말까지 목표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 참가자들은 다음 회의 전까지 경제가 그들이 예상한 대로 전개될 경우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충분히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참가자들, 그죠? 그리고 다음 회의 전까지, 12월에 있을 회의 전까지 경제가 그들이 예상한 대로 전개될 경우, 예, 무리 없이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12월에 이 인하가 충분히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 요렇게 얘기됩니다. 그리고 다수, 많은, 다수 대부분을 지금 뭐 이런저런, 이런 거를 이제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대부분이 중요하다, 많은이 중요하다, 뭐 매니, 뭐 이런 거 지금 뭐 모스트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의사록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CPI, 물가 인상률, 그리고 실업률, 오늘 고용지표, 실업률 중 어느 것이 미국 경제에 더 큰 위험인지에 대한 위원회 내부의 지속적인 분열을 강조하며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부각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나요? 인플레이션, CPI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리고 실업률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인데, 자, 오늘 발표한 실업률이죠. 실업률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위원회 내부에서 지속적인 분열을 강조한다고 그러죠. 이 두 개 때문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걸로 지금 분열이 생기는데, 자,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불확실성을 부각시켰다 이건데, 오늘 실업률,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를 한번 짚어볼게요. 연준 의장 파월이 지난달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월에 당연히 금리 인하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금리 인하 안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12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퍼졌어요. 12월에 금리 인하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는 뭐냐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당연히 금리 인하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어저께 회의록이 발표되고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어정쩡한 얘기를 하다 보니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하락폭이 좀 줄었죠. 4시부터 5시까지는 하락폭이 오히려 원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짠 하고 6시에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시장 안도, 비트코인 91,000달러 회복. 어저께 88K까지 떨어졌어요. 88,000까지 떨어졌단, 88,60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게 88K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번 주 주초에.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88K까지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88K 무너지면 85K입니다. 70 몇 K를 얘기하는 거는 오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최대 85를 얘기를 했고, 저는 88K에서 반등. 근데 어저께 88,600에서 660에서 반등이 나왔죠. 엔비디아의 실적.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는 원래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다. 미래 전망이 좋은 회사다. 근데 여기서 65% 전분기보다 65% 실적이 향상됐단 말이에요. AI 거품론을 잠식시켰어요.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AI의 지금 거품론을 잠식시켰단 말이에요. 물론 완전하게 잠식시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잠식시켰어요. 그러면서 주식을 포함한 비트코인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AI 반도체 수요 기대의 주가 시간 외 4% 상승, 비트코인 급락 후 반등하며 시장 안정, 이렇게 나오죠.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과 강한 4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최근 흔들리던 기술 가상자산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한때 88,000대까지 밀렸다가 반등해 91,000달러를 회복했다. 이렇게 나오죠.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AI 테마와 연계된 암호화폐 반동세도 보였다. 타오, 니어 프로토콜, 인터넷 컴퓨터 CPI, 랜더 토큰 등이 4에서 5%대 상승하며 엔비디아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근 AI 연산 시장과 연결된 채굴 인프라 종목들도 반등세를 보였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AI 거품론이 일단은 잠식시켰다. 그러면서 어저께 전체적으로 새벽에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이 반등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자, 분위기는 이어갈 거예요. 분위기는 이어갈 건데, 일단 고용지표가 또 오늘 밤에 있기 때문에 뭐 흔들겠지만 상승 분위기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오늘은 내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단 그렇게 이어질 거고, 고용지표가 제가 예상하는 대로 안 좋게 나온다라면, 그러면 오늘 밤에
뭐 점프를 어느 정도 점프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낮 동안에 얼마나 올랐느냐가 다르죠. 오늘 낮 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다면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점프를 그만큼 할 것이고, 오늘 낮 동안에 이미 많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보다 뭐 원래 점프보다는 높은 점프보다는 낮은 점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4시에 의사록, FOMC 의사록, 연준 의사록, 그리고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요거 2개, 지금 요 2개가 뭐 전체 뉴스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외에는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ETF를 주구장창 팔고 있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를 그렇게 사들였던 블랙록이 지금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근데 자, 또 하나 나왔어요. 블랙록 스테이킹 기반 이더리움 트러스트 등록, 수익형 ETF 시장 진입 신호탄. 자, 스테이킹은 뭐예요? 내 이더리움을 묶어 놓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허용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랬는데, 셧다운 기간에 허용이 되네 안 되네 했는데 허용됐죠?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맡겨서 돈을 받는 것도 이제 허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관 자금들도 이더리움을 맡기고 이더리움을 묶어 놓은 동안에 이더리움 시세가 떨어지든 오르든 맡겨 놓은 거에 대한 이자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시세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분도 내 거, 스테이킹 된 스테이킹 이자도 내 거, 이렇게 되는 게 스테이킹입니다, 여러분. 네. 자, 중요하죠? 얘네들이 블랙록이 지금 ETF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주구장창 팔고 있는데, 자, ETF는 어때요? 시세가 떨어지면 팔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업들은 시세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서 저점 매수를 하는데, ETF는 어떻다? 시세가 떨어지면 판매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수동적인가 능동적. 그러니까 ETF는 수동적인데 기업들은 능동적이다. 그러니까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ETF 상품은 떨어지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시세를 떨어뜨리려고 ETF를 판매를 했는지,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ETF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뭐 지들이 알겠죠. 지들이 알겠지만, 자,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근에 계속 팔았던 ETF를, 자, 스테이킹 기반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현행 ETF를 팔지언정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를 더 많이 팔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팔려면 어떻게 해요? 스테이킹을 하려면 이더리움을 사야 되고, 이더리움을 사서 스테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더리움 사야죠.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 큰 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뭐 맨날 팔기만 해놓고 뭐 스테이킹 이더리움, 지금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했다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를 봐야죠.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죠.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는 지금 현재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투자죠.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0세 시대, 우리 아래 세대는 120세 세대. 그리고 좀 있으면 더 나올 거예요.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료 서비스도 발달하고 실수 없는 의료가 되고, 자, AI의 이 방대한 데이터로 신약 개발이 되고, 그죠? 생명 연장의 꿈이 지금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이제 태어나는 세대는 200세 시대가 될 수도 있고 300세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데 5년, 10년이 걸렸다면, 앞으로 AI가 확산되고 이 방대한 데이터가 AI가 모든 걸 흡수한다면 10년 걸리는 신약 개발이 뭐 5개월, 1년 이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암을 정복하고 있는데 AI가 발달할수록 암은 정복될 수밖에 없고요. 완벽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수술은 어때요? 사람이 하죠. 실수가 동반되죠. 숨길 뿐이죠, 의사들이. 자기네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의료 서비스들이 다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다 수술을 하고 이 실수 없는 이런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생명 연장의 꿈은 점점 앞으로 우리들은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고 수명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낳지 않아요, 여러분. 새끼를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물들을 보면 알아요. 수명이 짧은 동물들은 새끼를 빨리 쳐서 이거를 하는데, 수명이 긴 동물들은요, 새끼를 낳는데 오래 걸리고 나도 조금씩 낳게 돼요. 그렇게 진화한단 말이에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내가 왜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 얘기 왜 했지? 까먹었다. 얘기하다 까먹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다. 자, 우리는 이제는, 어떤 세상이에요? 이제는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정년이 지금 65세인데 정년을 늘리려니 청년들의 실업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정년을 낮추자니 청년들의 일자리는 생기겠지만, 그럼 얘는 이 정년 퇴직한 사람들의 이 수익 공백이 늘어나면서 노후가 문제가 되고,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예. 앞으로 근로소득만으로는 힘들어요. 절대적으로. 금융소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금융소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밤사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작든 크든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따뜻한 집에서 살고, 누구보다 더 맛있는 밥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금융소득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나가야 돼요. 투자를 하면 어떻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흥분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번 하락은 건강한 조정일 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마이클 세일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이걸 왜 여기 블랙록 뒤에다 왜 붙였어요? ETF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TF는 수동적이다. 시세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자, 기업들은 시세가 떨어지면 저점 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리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ETF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비트마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거 선택의 영역이죠. 하지만 저는 ETF보다는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 투자가, 주식하시는 분들, 코인으로 넘어오기 힘드신 분들, 이거 참 아이러니에요. 코인은 하기 싫은데 코인 관련 주식은 그렇게 사재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서 그냥 직접 스테이킹 하는 거죠.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고, 나중에 알게 되면 결국에는 진입할 거예요.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발발 떨면서 투자하지 마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AI 말씀 또 드렸는데, 이거 번외예요, 번외. 일론 머스크, AI와 로봇, 빈곤 없애고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일론 머스크.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론 머스크. 멋있죠? 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로봇이 인류 빈곤을 해소하고 모두를 현존하는 최고 부자보다, 여기서 중요하죠? 현존하는 최고 부자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인류가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생각해봐요. 자, 기름 나오는 나라들 부유하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 부자보다 잘 사는 나라, 그냥 중간쯤 하는 기름 나오는 나라들, 자, 얼마나 잘 살아요.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지수 높고. 우리나라처럼 이 한많은 한민족들처럼 이 사계절이 있어서 지금은 아름답고 좋지만, 이 척박한 땅에서 태생부터가 악바리로 살 수밖에 없는 이 한민족, 속상하죠? 네. 뭐 뉴스는 여기까지만 짚어보고 차트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새벽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자꾸 멀어지면 위험하다, 이 말씀 드렸는데 많이 떨어졌고, 자, 말씀드렸던 88K까지 밀렸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 자, 보면, 자, 맞춰보면 88.6, 88,600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88,600까지 밀렸다 다시 올려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8K 준비 열어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터치를 하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자,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다행이다라고 하는 건 꼬리를 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쌍바닥까지는 자 꼬리가 달지 않았고 긴 꼬리가 달지 않았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꼬리를 달면 결국엔 다시 내려오고 꼬리를 달면 다시 꼬리를 채우러 내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자 꼬리를 채우러 계속 내려오거든요. 자 꼬리가 없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고 자 오늘 낮 동안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실적 이 고용지표가 발표되면 뭐 물론 제가 예상하는 대로 고용지표가 발표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점프를 해서 여기까지 자 9만 중반까지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92,700이네요 지금 92,700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자 조금 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자리까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빨리 올려줘야 되겠죠. 빨리 내려온 만큼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많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바라는 모습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모습, 자, 이렇게 내려왔으면, 자,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요 라인을 뛰어넘고 다시 주요 라인을 터치하고 한 번 더 밟을 거예요. 여기를 이 주요 라인인데 제가 주요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한 번 더 밟으러 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하면 좋아 당연히 좋아 하지만 여기까지 가든 다시 한번 밟으러 올 테니까 자 올라갈 때 준비 여기 이제 쭉쭉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밟으러 오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밟으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요거 뭐 예상이 아니라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요거 제 바람입니다. 간곡한 바람이에요. 역헤드 숄더로 좀 올려주기를 바라는 저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지금 하락이 빨리 멈추고 어제가 저점이었길 오늘 밤에 저는 기도할 거예요. 어제 새벽이 저점이었길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뭐 물론 열어는 놔야 돼요. 88K를 지금 건드렸으니까 85K도 뭐 열어는 놔야 됩니다. 85K 이하로까지는 안 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면 언제 팔아요? 오늘 리플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점에서 매수하십시오 라고 3천 초반에서 매수 이렇게 잘 드렸는데 그럼 이거 언제 파나요? 이 말씀 드리더라고. 이 말씀 하시더라고. 당분간은 홀딩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또다시 하락이 올까봐 내가 이제 저 어둠의 길을 지금 몇 년 동안 버텨서 이제 좀 빛은 볼까 하는데 다시 또 하락이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저께 방송을 못한 만큼 오늘 또 많이 떠들게 된 것 같아요. 몇 개 안 되는 기사로 많이 떠들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블랙록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일론 머스크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AI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 AI가 앞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상을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AI가 변화시킬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학자도 부정하지 않아요. 숙명이에요, AI는. 근데 그거를 예상하는 사람과 예상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지금의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제 윗세대들은 더 고생을 많이 했고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저보다 바로 아래 세대까지는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인류가 고생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막 태어나는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분들 어린이들 얘네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세대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용돈도 주고 또 뭐 맛있는 음식도 또 이 손자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자녀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그래 난 자녀 계획이 없으니까 내 노후를 확실히, 자녀가 있든 없든 노후는 확실히 해야 되죠. 예. 효도받는 시대는 끝났으니까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지금 세대까지는. 예. 다음 세대까지는, 다음 세대부터는 이제 좀 세상이 좀 크게 힘든 일을 하지 않고도 이 기본소득을 챙겨주는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지금 이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들은 힘든 세대들이죠. 예. 그래서 뭐 금융소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상품이든 금이든 뭐 어떤 상품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앞을 예상하는, 지금보다 앞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거, 그리고 큰 이 숲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이런 눈을 자꾸 키우고, 내가 기사를 접하면서 어떤 이 기사 안에서 어떤 거를 추출해내는지, 어떤 걸 추출해내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신다라고 하면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좀 한번 이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한번 그려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저와 같이 기대하면서 내일 웃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